이 방실 결절 회귀 빈맥 AVNRT의 경우에 회귀고리, 즉 리엔트리 서킷은 AV 노드 안에 있습니다. 방실 결절 안에. 여기서 뱅글뱅글 돌다가 전기 자극이 심방과 심실로 양방향으로 동시에 전도됩니다. 심방과 심실로 가는 전도 속도의 차이에 따라서 P파는 QRS의 앞에 혹은 가운데, 뒤에 모두 관찰될 수 있는데 대부분은 뒤에 관찰되죠. 뒤에 관찰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방실 결절에서 심방까지는 거리가 매우 짧기 때문에 RP 간격 또한 짧습니다. 그래서 심전도에서 보시면 P를 거의 구분하지를 못해요. QRS 안에 쏙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마치 S웨이브처럼 살짝 흠만 남기는, 이렇게 되죠. 또한 전도 속도가 매번 달라지거나 전도 차단이 되지 않는 한 RP 간격 또한 일정합니다. 한편 방실 회귀 빈맥 AVRT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부전도로, 그러니까 억세서리 패스웨이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리엔트리 서킷이 어떻게 도느냐면 AV 노드를 지나고 벤트리클을 지나고 그 다음에 부전도로를 지나고 에이트림을 지나고 다시 AV 노드로 오는, 이렇게 되죠. 리엔트리 서킷이 AV NRT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거죠. 심방과 심실 전체를 도니까. 그런데 AV 노드의 전도 속도보다는 이 억세서리 패스웨이의 전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억세서리 패스웨이는 이게 심장 근육과 같은 전도 속도를 갖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방에서 심실로 내려가는 시간, 이게 이제 PR 간격이 되겠죠. 간격보다는 심실에서 심방으로 올라가는 시간, 이게 이제 RP 간격이 될 거고요. 이게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RP 간격이 PR 간격보다는 짧게 되는 거죠. 또 한편 AVNRT와 비교를 했을 때는요, AVNRT는 노드에서 위아래로 양쪽으로 동시에 전도가 됐지만 여기서는 일단 노드를 지난 것은 QRS, V로 와서 QRS를 만들고요. 벤트리클로 와서. 그리고 다시 억세서리 패스웨이를 지나서 올라가야만 P웨이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는 회귀고리가 훨씬 길기 때문에 RP가 PR보다는 짧지만 AVNRT만큼 RP가 짧지는 않은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또 한편 이 RP 간격은요, 심실에서 심방으로 올라갈 때 부전도로를 통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V와 A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RP 간격은 늘 일정합니다. 심방 빈맥 atrial 타키카디아는 심방의 특정한 부위에서 생겨서 방실 결절을 거쳐서 밑으로 심실로 전달됩니다. 흔하게 생기는 부위는 크리스타 터미널리스, 분계 능선이라고 하는 곳과요. 그다음 폐정맥, 펄모너리 베인. 그다음에 여기 이제 코로너리 사이너스가 있죠. 정맥동, 관상 정맥동. 거기에 입구. 그다음에 이제 심방 중격, atrial septum. 그리고 이제 라이트 에이트리움, 레프트 에이트리움이 각각 어펜디지가 하나씩 있죠. 이런 부위가 흔하게 AT가 생기는 부위입니다. 전기 자극이 심실로 전달되면 그걸로 끝이고 심방에서는 그냥 다음 새로운 자극이 만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 심실, QRS와 심방, P웨이브 사이에 QRS가 P웨이브를 만드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냥 AT가 어딘가에서 만들어지면 P웨이브가 생기고 그게 아래로 전달될 뿐이죠. 그래서 RP 사이에 어떤 연관 관계가 없고, 또 일반적으로 AT가 속도가 아주 빠르지 않으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RP와 PR을 비교를 한다면 PR 간격이 되게 더 짧고요. 그리고 RP 간격은 일정하지 않고 변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연관 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앞에 설명한 이유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일단 이 표라도 외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네로 QRS, 레귤러 타키카디아를 감별할 때는 플러터를 제외하면 크게 이렇게 AVNRT, AVRT, AT 세 가지를 떠올려야 되고요. 그때 이제 봐야 될 거는 RP 간격인데, RP 간격이 굉장히 짧다, 90ms 이하다, 그러면 AVNRT. 짧은데 90ms는 넘는다,
그러면 ABRT. 그 다음에 이제 RP 간격이 PR 간격보다 오히려 더 길다. PR이 더 짧다. 그러면 AT.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ABNRT나 ABRT에서는 P웨이브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ABNRT의 P는 QRS에 아주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S웨이브로 오인이 될 수가 있고 ABRT에서의 P는 이게 QRS와 가까우면서 마치 그 T웨이브 인버전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스케미아가 있나? 빈맥이 있고 이렇게 오해를 할 여지가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전도로의 전도 속도가 아주 느리면 ABRT임에도 불구하고 RP 간격이 길 수도 있고요. 또 심방 빈맥이 AT가 아주 빠르면 PR 간격이 길어지면서 RP 간격이 상대적으로 짧게 보일 수도 있지만요. 이런 것들은 전기 생리학적 검사를 해야만 감별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체표심 전도를 판독할 때는 그런 예외 사항은 빼고 감별 진단의 우선순위에 있는 것을 먼저 떠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로우 QRS 타키카디아에 대해서 RP 간격을 살펴봄으로써 감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